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요리한 거 제가 잘 안 먹어요. 맛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이하나입니다. 이번 네이트판 사연은요, 내가 결혼한다면 나중에 내 남편이 이런 글을 올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공감하면서 읽었어요. 글쓴이의 닉네임이요. 밥 차리고 싶은이에요. 밥 차리고 싶은. 네, 이 밥 차리고 싶은이라는 닉네임에서 굉장히 와닿습니다. 제목은 아침밥을 차려줬는데 남편이 울었어요. 31만 건의 조회수를 갖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 이제 3개월 넘은 여자입니다. 신혼이네요. 아침 준비를 하려다가 어제 남편과 일 때문에 생각이 많아져서 글을 올려요. 저는 결혼하고 지금까지 매일 아침밥을 차렸습니다. 저녁은 남편이, 아침은 제가 차리니까 자기가 하겠다고 해서 남편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녁밥은 남편이 차리고 아침밥은 부인이 차리네요. 저도 직장에 나가지만 제 로망이 아침밥 남편 차려주는 거였어요. 아침밥을 차려주기 시작하고 한 일주일 지난 후부터 남편이 출근 시간도 똑같은데 고생한다고 차리지 말라고 쉬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아침 안 먹어도 된다고요. 하지만 제가 로망이라서 포기 못하겠다고 했더니 그럼 힘들지 않게 간단하게 시리얼이나 토스트를 먹자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남편이지, 여보, 나는 빵이나 시리얼은 식사로 취급 안 하거든? 싫어. 그래? 알았어. 하지만 언제든 힘들면 그만둬 라고 하는 겁니다. 남편이 절 걱정해주고 고마워한다고 생각해서 정말 기뻤어요. 그런데 남편이 어제 아침을 먹다가 갑자기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여보, 나를 위해서 새벽같이 일어나서 밥 차려주는 거 정말 고맙고, 그리고 당신이 그게 결혼의 로망이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참았는데 나 이제 더 이상은 못 참겠어. 도저히 당신 음식 맛없어서 못 먹겠어. 사실 저녁을 내가 차리겠다고 한 것도 아침 저녁으로 당신 음식을 먹는 걸 못 견디겠어야. 근데 당신이 음식 차려주고 너무 행복해하고 뿌듯해해서 내가 지금까지 미안해서 말을 못했거든. 하지만 이제 정말 못 견디겠어 하면서 남편이 우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심지어 남편이 울었대요. 솔직히 충격이었어요. 일단 남편이 울었다는 거에서 놀랐고요. 울 정도로 제 음식이 맛없다는 것도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맛있다고 먹었는데 남편 속도 모르고. 남편한테 정말 미안하더라고요. 3개월 동안 억지로 먹은 거였잖아요. 오늘은 밥 안 차리고 토스트를 해줄 생각인데 진짜 너무 미안해요. 남편한테 미안하다고 했는데 괜히 어제는 서로 어색하더라고요. 요리학원이라도 다녀야 될까요? 자, 지금 채팅창에서 뭐라고 글이 나오냐면 저기요, 주작이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진짜 요리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같은 재료로 그냥 쉽게 말할게요. 저는 있잖아요. 라면을 잘 끓이는데 10년 넘게 걸렸어요. 이상하게 저 어렸을 때는 제가 라면을 많이 못 먹고 컸거든요. 어머니가 라면을 되게 싫어하셨어. 제가 라면을 끓이면 너무너무 맛이 없어서 제 동생들하고 이렇게 TV 보다가 야, 우리 라면 먹을까? 그럼 동생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요. 제가 주방으로 이렇게 쓱 가면 누나! 라면 뜯지도 마. 왜냐면 저 막 이렇게 라면 뜯으면서 막 이렇게 사방으로 튀고 막 스프 뜯으면서 막 주방 난리 나는 데다가 주방을 막 흘리고 나니까 라면이 뭐가 맛있겠어요. 물 조절, 불 조절 다 못하고. 그래가지고 정말로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요리에 심하게 재능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채팅창에 구름님, 손맛이 없는 사람은요 같은 걸 만드는데 같은 재료를 가지고도 이상한 걸 만들어요. 네. 계란 후라이에 계란 껍질이 안 들어있던 적이 제가 한 요리에서 별로 없었고, 똑같은 밥솥으로 쿠쿠로 밥을 해도 맛이 없어요. 제가 한 밥은. 그래서 제 동생도 저희 집에서 밥 먹을 때 동생 어떻게 하는지 혹시 보셨어요? 네. 계란 후라이에 계란 껍질이 안 들어있던 적이 제가 한 요리에서 별로 없었고, 똑같은 밥솥으로 쿠쿠로 밥을 해도 맛이 없어요. 제가 한 밥은. 그래서 제 동생도 저희 집에서 밥 먹을 때 동생 어떻게 하는지 혹시 보셨어요?
동생하고 저하고 바로 옆에 살아요. 근데 밥솥을 따로 쓰고 냉장고도 따로 써요. 심지어 저랑 같이 밥 먹을 때 동생 지네 집에서 밥을 퍼와요. 보셨습니까? 몇 번 보셨죠? 제 먹방 할 때. 왜냐면 누나가 한 건 밥도 맛없다고. 쿠쿠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사연이 주작이라기보단 실제로 되게 이해가 가더라고요. 제 동생들이 처음에 저 자취방으로 동생이 들어왔을 때 동생들이 처음에 말을 못했어요. 음식이 너무 맛없는데 맛없다고 말하면 누나가 상처받을까봐. 그래서 저는 이게 주작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제가 겪은 일이라. 그래서 굉장히 공감하면서 읽었어요. 제 동생들도 제 요리 먹는 게 제일 힘들었거든요. 오죽하면 제 막내 동생이 호텔 조리학과를 가겠어요. 왜냐면 입맛이 다르지 않아요. 제가 맛있는 게 제 동생도 맛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요리한 거 제가 잘 안 먹어요. 맛이 없어요. 근데 그나마 그런 건 괜찮아. 요리도 못하는데 입맛은 살아있어서 맛이 있다 맛이 없다 구분을 하면 괜찮아요. 근데 간혹 주변에 보면 요리도 못하는 데다가 입맛도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누가 먹어도 객관적으로 맛없는데 맛있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요리가 취미면 진짜 괴롭습니다. 왜? 맨날 이상한 걸 만들어. 근데 자기 입에 맛있는 거야. 그 주변에다 막 먹으라고 권해요. 환장합니다. 자, 첫 번째 댓글입니다. 요리는 하다 보면 늘고요. 남편이 운 건 울 정도로 맛이 없어서가 아니라 왜 아침을 차려주는지 뻔히 알면서도 도저히 못 먹겠다고 말해야만 하는 현실이 슬퍼서 우는 거예요. 그래, 이게 얼마나 미안한데 차리느라 얼마나 고생하는지 뻔히 아는데 진짜 맛없는 거야. 그걸 내가 말을 해야 되는 그 현실이 너무 슬픈 거지. 그래, 그 채팅창에서 아까 채팅이 지나갔는데 신우님께서 저는 울 어머니한테 맛없다고 대놓고 말했더니요 한 달 동안 사골국만 먹었어요. 그래, 그러니까 이게 그런 현실이 너무 슬픈 거지. 자, 두 번째 댓글입니다. 맛없어서 울었다기보다는 님의 예쁜 마음에 감동받았는데 미안하고 속상해서 운 거죠. 정말 부부가 참 예쁘네요. 저는 제 성격이면 삐져가지고 평생 밥 안 차려줄 거예요. 나도 약간 삐질 것 같긴 하다. 도도님, 백종원이 그랬어요. 똥손이 있듯이 똥잎도 있다고. 맛을 못 느끼는 거예요. 맛있는지 맛없는지. 그럴 수도 있어. 자, 1번. 다들 조미료 때문이냐고 묻는데요. 요리 똥손은 레시피대로 해도 요리 맛이 안 나요. 맞아. 제가 얼마나 레시피대로 했는데 맛이 없는데요. 재료 손질이라던가 재료를 넣고 볶는 순서, 불의 세기, 재료 손질 후 재료에 있는 물기 정도 등 세밀한 것들이 차곡차곡 조금씩 다른 게 쌓여서 결국 맛없는 음식이 탄생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요리 못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센 불에서 요리를 해요. 그리고 무조건 뚜껑을 안 닫아요. 왜냐면 계속 내 눈으로 봐야 돼. 이게 뭐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그리고 또 요리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주 뒤집지 말아야 될 건 자주 뒤집고 자주 뒤집어야 될 건 자주 뒤집지 않아. 그런 것들이 이렇게 쌓여서 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댓글. 음식 때문에 운 거 아니에요. 베풀 말대로 그 예쁜 마음에 상처를 내야 하는, 마지못해서도 못 먹고 결국 그런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복잡하게 다가와서 그런 걸 거예요. 진짜 사랑받았나 봐요. 남편이 울 정도로 아끼는 마음이 크다는 거예요. 맞아, 그럴 수 있어. 그래, 남편도 내가 이렇게까지 내 아내에게 상처를 줘야 되나 이런 마음에서 울었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댓글. 저랑 같은 생각이에요. 본인 입맛엔 맛있다는 게 함정이에요. 진짜 요리 못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는데 요리를 못하는데 맛을 못 느낀 건 진짜 심각한 함정이에요. 네 번째. 미안한데요. 둘 다 너무 귀여워서 자꾸 웃음 나요. 다섯 번째. 맛없어서 운 게 아니라 너한테 미안하고 답답해서 운 거야. 여섯 번째. 이분 정말 절망적인 댓글이지만 공감 가는 댓글이에요. 요리학원 다녀도요, 님 입이 똥입이면 이게 맞나 싶다가 님 입맛으로 돌아가요. 그냥 토스트나 시리얼 해주는 게 남편 도와주는 거예요. 돈도 아끼는 건 반찬 찌개 시켜 먹는 거예요. 그게 최선이에요. 남편을 위한다면 가만히 있어요. 인정. 진짜 요리를 못하는데 입이 똥입이면 가만히 있는 게 진짜 주변 사람들을 되게 도와주는 거고 되게 경제적인 거예요. 괜히
왜냐면 그런 게 있어요. 똥입인데 요리학원을 가잖아? 그럼 요리학원에서는 이제 딱딱 배워. 객관적인 맛을 배워. 근데 본인 입에는 맛이 없는 거야. 그럼 이제 점점 자기 입에 맛있게 다시 요리를 해. 그러다 보면 이제 점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정말 입이 똥입이고 요리도 못한다 싶으면, 가만히 있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마지막에 뭐가 크크크가 이렇게 많아. 웃으면 안 되는데 되게 웃겨요. 아침 차려주는 와이프가 감동스러워서 우는가 하고, 맨날 판 똥글만 보다가 간만에 감동 물결 좀 타나 했더니 얼마나 맛이 없으면 우는 건가요? 음식을 잘 안 하는 남자인 나도 인터넷 레시피에서 넣으라는 대로만 넣고 끓이면 오 하는 맛이 나오는데 도대체 얼마나 못하길래. 아니야. 근데 감각이 있어야 레시피대로 해도 맛있어요, 진짜로. 신우님, 한 달 동안 사골만 먹었더니 아무리 맛이 없어도 그냥 먹게 되더라고요. 그거는 엄마가 그렇게 아주 못하는 건 아닌 거야. 진짜 못 먹겠는 요리들이 있어. 그런 요리를 하시는 분들이 무슨 조리사 같은 거 되면 되게 심각해져요. 대량 살상 무기가 돼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경험 없어요? 학교에서 급식실에 급식 하시는 분이 새로 왔는데 이분이 똥입이야. 이분 입에는 맛있는데 전교생 입에 맛없는 경우, 이런 경우 종종 있다니까. 그래서 새로 급식 조리실이 누가 바뀌면 한 이틀 정도는 되게 랜덤이야. 그러다가 보면 이제 이분이 다른 사람 입맛에 맞춰주는데 처음 한 두 번 정도는 그분 입맛에 맞추잖아. 그래서 되게 똥맛인 경우가 있어요. 조리실에 누가 새로 왔느냐에 따라서 정말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어마어마한 조회수를 자랑하는, 그리고 어마어마한 찬성수를 자랑하는, 아침밥을 차려줬는데 남편이 울었다는 글 함께 했습니다. 두 분 행복하세요?